오늘 밤 별 생각 없이 먹은 작은 음식 하나가 심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환자 사례와 연구가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김현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경험해 온 사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녁에 먹으면 보약이 아닌 독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는 심혈관계에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고 혈액은 더 끈적해져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특히 새벽 시간대에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낮에는 문제 없었던 음식이 밤에는 같은 양이라도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낮에는 몸이 활동적이어서 지방과 당분을 소모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밤에는 대사가 느려지고 소화와 혈액순환까지 둔해집니다. 이때 지방이나 나트륨,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심장은 쉬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립니다. 겉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이는 견과류 몇 알, 말린 과일 혹은 짭짤한 반찬 한 접시가 바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매일 먹었는데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다는 말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먹는 시간과 방식이 잘못되면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녁에 먹으면 위험해지는 7가지 견과류,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저녁 식사 음식군, 그리고 50세 이후라면 꼭 지켜야 할 안전한 운동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어떻게 수명을 지켜주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건강을 바꾸는 가장 간단한 시작은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함께 공유해 두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견과류는 피칸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케이크나 파이에 자주 들어가고 차와 함께 즐기는 고급 간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식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 늦게 섭취했을 때입니다. 피칸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포화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낮에는 몸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이 지방을 에너지로 태워낼 수 있지만 밤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소화와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남은 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순환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전 형성 위험이 커지고 새벽 시간대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녁마다 호두나 피칸이 들어간 디저트를 즐기던 환자가 새벽 화장실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아침에 먹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잣입니다. 한국인에게 특히 친숙한 견과류로 죽이나 떡, 샐러드 위에 올려 먹기도 하고 고급 요리에 자주 활용됩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 덕분에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견과류이기도 합니다. 잣의 장점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는 점인데 문제는 대부분이 오메가6라는 것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오메가3와 균형을 이룰 때만 이로움을 줍니다. 만약 오메가6만 과도하게 들어오고 오메가3는 부족하다면 혈관은 은밀하게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염증은 눈에 띄는 증상을 바로 만들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맥을 약화시키고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0대 1 이상으로 불균형한 사람들은 고혈압 발병 위험이 2~3배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시간대라면 잣을 먹고 고등어나 연어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저녁 7시 이후에 잣을 먹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혈관이 회복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염증을 키우고 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이 가장 쉬어야 할 때 부담을 더 얻는 셈이 됩니다. 세 번째는 헤이즐넛입니다. 고급 초콜릿이나 디저트에 자주 쓰이는 견과류죠. 헤이즐넛은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낮에 먹으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먹으면 오히려 위험이 됩니다. 밤에는 생체 리듬이 휴식 모드로 바뀌면서 혈관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는데
여기에 혈관을 더 강하게 확장시키는 성분이 들어오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기립성 저혈압, 즉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 생기는 상황이 바로 이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와 헤이즐넛을 함께 먹던 한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 어지럼증을 느껴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밤에 먹은 헤이즐넛이 혈압을 지나치게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카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잣은 지방산 불균형으로 혈관 염증을 키우며 헤이즐넛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낮에는 건강식이지만 저녁 늦게 먹으면 심혈관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시간과 방식입니다. 낮에는 약이 되지만 밤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에게 특히 익숙한 4가지 견과류, 호두와 피스타치오, 아몬드, 그리고 혼합 견과류가 왜 저녁에 먹으면 더 큰 위험을 만드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오랫동안 뇌 건강과 기억력 개선에 좋은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인지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호두 무게의 절반 이상이 지방이라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소화와 대사가 활발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밤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소화가 지연되고 혈액 속 지방 수치가 올라가면서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정맥이 생기거나 깊은 수면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호두 몇 알이 잠을 잘 오게 한다는 믿음과 달리 저녁에 먹은 호두는 오히려 심장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호두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아침 식사에 곁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TV를 보며 먹기 좋은 간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유의 고소한 맛과 짭짤함이 매력인데 바로 그 짭짤함이 문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 대부분이 이미 소금에 절여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 땀이나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지만 저녁에는 배출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수분이 정체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심장은 밤새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를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고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번째는 소금에 볶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기억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아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아몬드 제품은 대부분 소금에 볶아져 있습니다. 한 줌만 먹어도 18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데 저녁에 이 양을 더하면 하루 동안 쌓인 나트륨 섭취량이 기준치를 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혈액 속 염분을 희석하기 위해 물을 저장하고 혈액량은 늘어나며 심장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합니다. 낮이라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밤에는 심장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결국 수면이 방해되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혼합 견과류입니다. 흔히 트레일 믹스라고 부르죠.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지만 대부분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되어 있고 보존제를 넣어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낮에 먹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밤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하고 소금은 혈압이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 심장을 계속 긴장 상태에 놓습니다. 게다가 인공 첨가물은 수면 질을 떨어뜨려 쉽게 뒤척이고 한밤중에 깨기 쉬운 몸 상태를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에 이런 혼합 견과류를 먹는 사람은 부정맥 위험이 거의 2배 가까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간편하게 먹은 간식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셈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넣지 않은 아몬드, 호두 같은 원물 견과류에 무가당 건과일을 섞어 두면 훨씬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견과류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호두, 피스타치오, 아몬드, 혼합 견과류 모두 낮에는 도움이 되지만 저녁에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거나 혈압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하는 은밀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견과류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더 자주 접하는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때 무심코 올려놓는 반찬이나 간식이 사실은 밤사이 심장과 뇌혈관을 위협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음식군이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김치, 된장찌개, 라면 그리고 말린 생선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뉴들이죠. 문제는 이 음식들에 들어있는 나트륨입니다. 저녁에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몸은 물을 저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는 밤에 혈압이 내려가야 심장이 쉴 수 있는데 짠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심장이 밤새 과부하 상태로 버텨야 합니다. 실제로 저녁마다 된장찌개와 짭짤한 반찬을 즐기던 한 노인이 다음날 아침 편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먹어온 친숙한 음식이었지만 결국 저녁 늦게 쌓인 나트륨이 뇌혈관 사고의 방아쇠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아이스크림, 과자, 달콤한 요거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저녁에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인슐린에 의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이 과정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식은땀, 불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두근거려 새벽에 잠에서 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불안감을 느끼며 화장실에 서둘러 가기도 합니다. 단맛이 잠을 잘 오게 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이 당기는 밤에는 단순히 달콤한 간식 대신 바나나나 찐 단호박처럼 혈당을 안정적으로 올려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과 가공육입니다. 치킨, 돈가스, 소시지, 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지방이 많고 소화가 느려서 밤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위산 역류나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방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혈중 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그 결과 심장이 밤새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혈관이 손상되고 기억력 저하나 고혈압 같은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마다 치킨을 즐기던 사람이 아침마다 피곤함과 두통을 호소하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기준치의 2배로 나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이 소화되지 못하고 쌓인 결과였습니다. 정리하면 저녁에는 짠 음식이 혈압을 올리고 단 음식이 혈당을 요동치게 하며 튀긴 음식과 가공육이 혈중 지방을 높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낮에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음식들이지만 밤에는 심장과 혈관을 조용히 압박하는 적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저녁은 무겁게 먹는 시간이 아니라 심장과 뇌를 가볍게 쉬게 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채소 위주의 국이나 샐러드, 두부나 생선처럼 소화가 잘 되고 혈관에 부담을 덜 주는 음식을 고르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피해야 할 세 가지 음식군을 살펴봤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도 저녁에는 심장에 은밀한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견과류처럼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언제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건강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저녁의 잘못된 습관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늦은 시간의 과식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저녁은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녁을 하루 중 가장 크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녁에 과식하는 것은 심장과 위장 모두에 큰 부담을 줍니다. 위에 음식이 가득 차면 횡격막이 위로 밀려 심장이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혈액순환까지 방해를 받습니다. 또한 포만감 때문에 잠자리에 들어도 깊은 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주 뒤척이게 됩니다. 나는 밤에 먹어야 잠이 잘 온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어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녁은 보상의 식사가 아니라 몸을 쉬게 하는 준비 과정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잘못된 조합입니다. 음식 하나하나는 문제가 없어도 잘못 섞이면 오히려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견과류, 달콤한 디저트 조합입니다. 호두나 아몬드가 들어간 달콤한 빵, 견과류, 초콜릿바 같은 간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방과 당분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당은 급격히 오르내리고 지방은 소화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쌓입니다. 또 다른 예는 짭짤한 음식, 맥주입니다. 술 자체도 문제지만 나트륨과 알코올이 동시에 들어오면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고 새벽에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음식의 궁합입니다.
낮이라면 어느 정도 감당되지만 밤에는 이런 조합이 심장을 직접 압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 직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서 TV를 보다가 그대로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위산 역류와 속쓰림뿐 아니라 심장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눕는 순간 위장이 수평이 되면서 음식물이 위에서 오래 머무르고 위 압력이 올라가 심장을 압박합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수면 중 기침을 유발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심장은 편안히 쉬지 못합니다. 최소한 저녁 식사 후 30분은 앉거나 가볍게 걷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새 심장을 지켜주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하면 저녁에 피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음식의 종류만이 아닙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 잘못된 음식 조합, 식사 직후 눕는 습관. 이 세 가지만 고쳐도 새벽에 심장과 뇌혈관이 받는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날 건강을 준비하는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운동하는가입니다. 50세 이후에는 혈관 탄성이 줄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무리하게 따라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무리한 고강도 운동입니다. 인터넷 영상이나 TV 프로그램에서 젊은 사람들이 긴 시간 플랭크를 버티거나 숨이 찰 정도로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50세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복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심장이 순간적으로 과부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분 이상 플랭크를 시도하다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진 사례도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균형을 잃기 쉬운 자세입니다. 거꾸로 서는 요가 동작, 갑자기 몸을 숙였다 펴는 깊은 스쿼트, 빠른 방향 전환이 필요한 운동은 노년층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런 동작들은 혈류를 급격하게 바꿔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골절이나 장기적인 거동 불편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일까요? 핵심은 짧고 단순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바닥에 대고 20초에서 30초 동안 플랭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복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혈액순환을 돕고 하체 근육을 안전하게 자극합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상체를 천천히 숙여 척추를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서 안정감을 줍니다. 여기에 0.5kg에서 1kg 정도의 작은 아령을 손에 쥐고 호흡에 맞춰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매일 10분씩만 반복해도 근력과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흡과 심장 박동에 맞추는 것입니다. 숨이 너무 가빠지거나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릴 정도라면 그 운동은 몸에 무리가 간다는 신호입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몸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정리하자면 50세 이후의 운동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피하고 짧고 단순한 동작을 반복한다. 둘째, 균형을 잃기 쉬운 위험한 자세는 피한다. 셋째, 호흡과 심박에 맞추어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녁에 조심해야 할 견과류와 생활습관, 그리고 50세 이후 안전한 운동 원칙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언제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건강의 갈림길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도 5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오래 지키기 위한 황금 3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올바른 시간에 식사하기입니다. 견과류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아침이나 점심에 먹고 저녁은 소화가 잘 되고 가벼운 음식 위주로 선택해야 합니다. 몸이 회복하는 시간대에는 심장과 혈관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방식으로 식사하기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양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늦은 시간에 먹지 않으며 설탕이나 나트륨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견과류, 단 음식, 짠 음식, 술 같은 조합은 밤에 절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하기입니다. 젊은이들을 따라 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호흡과 심박수에 맞는 가벼운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릎 플랭크, 벽 기대기, 가벼운 아령 들기 같은 작은 동작이라도 꾸준하면 근육과 관절, 혈관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실천해도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저녁 습관을 바꿉니다. 이건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단순한 클릭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벽의 위기를 막아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의 작은 선택, 그 작은 차이가 심장을 지키고 삶을 연장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